1999년 이후 24년 만에 8번 시드 팀의 파이널 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마이애미 히트인데요. 영상을 찍고 있는 현 시점 마이애미는 NBA 파이널 상대 덴버에 1승 3패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마이애미가 써가고 있는 드라마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NBA 최고의 낭만 플레이어 지미 버틀러가 있습니다. 지미 버틀러는 데뷔 초창기만 해도 리그를 대표하는 언더독이었습니다. 201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30순위로 시카고에 지명, 간신히 1라운드 지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버틀러에 대한 기대치는 좋은 롤플레이어 정도였습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포워드다. 미래에 좋은 역량을 가진 롤플레이어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준수한 운동 능력과 사이즈를 갖췄다. 좋은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다. 다만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게 없는 선수이기도 하다. 이는 드래프트를 앞두고 NBA 드래프트넷에서 공개한 버틀러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제로 버틀러의 NBA 커리어는 식스맨 보식과 함께 출발했는데요. 당시 시카고는 데릭 로즈, 카를로스 푸저, 조아킴 노아 등 뛰어난 선배들이 이미 많았던 동부의 강호였습니다. 30순위 유망주였던 버틀러가 이들을 제치고 팀의 중심으로 뛰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버틀러의 역할은 뛰어난 핵심 선수들을 돕는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틀러는 꾸준히 성장합니다. 특유의 독한 성격과 성실한 훈련으로 매 시즌 공수 기량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는데요. 실제로 해가 달라지면서 버틀러의 입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루키 시즌 평균 8.5분에 불과했던 버틀러의 출전 시간은 소포모어 시즌의 26.0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티보도 감독의 눈도장을 받은 덕분이었죠. 2013-14 시즌에 평균 13.1점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로테이션 자원이자 어엿한 주전 멤버로 자리를 잡은 버틀러는 2014-15 시즌에 데뷔 후 첫 평균 20점 시즌을 보내며 주목받는 스윙맨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더 이상 버틀러는 한 팀의 평범한 롤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뛰어난 수준에 도달한 리그 대표 공수 겸장이었습니다. 이후 3년 연속 평균 20점 시즌을 보내고 올스타에도 꾸준히 선정된 버틀러는 2017년 여름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리빌딩을 택한 시카고가 버틀러를 미네소타로 트레이드한 것이었는데요. 미네소타에서 버틀러는 칼 앤서니 타운스, 앤드류 위긴스, 제프 티그, 타즈 깁슨 등과 뭉쳤습니다. 1년 전 야인 생활을 마치고 미네소타 지휘봉을 잡은 탐 티보도 감독은 옛 제자였던 버틀러를 미네소타로 불러들이며 그에게 큰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버틀러는 그 신뢰에 보란듯이 응답하는데요. 미네소타는 2004년 이후 14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덴버를 극적으로 잡아낸 미네소타는 결국 47승 35패, 서부 8위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미네소타에서 행복한 기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평소 미네소타의 젊은 선수들이 농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던 버틀러는 미네소타의 분위기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2018-19 시즌 트레이닝 캠프를 앞두고 버틀러는 고심 끝에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2018년 11월 버틀러는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됐고 이번엔 조엘 엠비드, 벤 시몬스와 뭉쳤습니다. 이후 토바이어 세리스까지 합류하면서 필라델피아는 강력한 4인방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죠. 2019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토론토를 만난 필라델피아. 이 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는 토론토를 벼랑 끝까지 몰았습니다. 7차전 막판까지 시리즈 승자를 알 수 없는 대혈투가 펼쳐졌고 카와이 레너드의 극적인 버저비터로 토론토의 승리로 시리즈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에 플레이오프에서 필라델피아는 우승팀 토론토를 가장 위험한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던 팀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지미 버틀러가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 버틀러는 FA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 버틀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장 우승 후보 전력을 구축하기 힘들었던 마이애미의 행을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마이애미는 셀러리 캡이 꽉 차 버틀러를 평범한 FA 계약으로는 아예 영입할 수 없었던 상황. 이에 마이애미는 조시 리차드슨을 필라델피아로 보내고 하산 화이트사이드를 포틀랜드로 보내는 등 엄청난 규모의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버틀러를 사인앤트레이드로 영입했습니다. 많은 슈퍼스타들이 우승 가능성을 보고 팀을 옮기는 시대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2019년 여름 FA 시장에서 마이애미는 우승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슈퍼스타들의 눈길을 끌기 어려운 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버틀러는 도대체 왜 마이애미 행을 택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히트 컬처입니다. 2018-19 시즌 필라델피아 선수로 뛰던 버틀러는 드웨인 웨이드의 마이애미 홈 은퇴 경기에 상대 선수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당시 웨이드를 향해 뜨거운 환호를 보내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아레나의 분위기에 버틀러는 크게 고무됐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이후 웨이드는 버틀러가 FA 시장에 나오자 그를 적극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웨이드는 과거 시카고에서 버틀러와 한 시즌을 함께 뛴 적이 있었는데요. 2016-17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버틀러와 팀 동료로 지내며 그의 농구에 대한 태도, 열정을 알게 된 웨이드는 버틀러에게 마이애미에서 뛰어볼 것을 권유했다고 하죠. 마이애미가 가지고 있던 히트 컬처가 버틀러와 무척 잘 맞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팻 라일리 사장,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히트 컬처는 농구를 항상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대하고 더 나은 경기력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쏟아붓길 요구하는 마이애미 특유의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같은 히트 컬처는 꽤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제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는 스타 플레이어도 이 분위기를 흔들거나 망치면 코칭 스태프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하산 화이트사이드가 대표적이었죠. 미네소타 시절 버틀러는 꼰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농구에 더 헌신하고 농구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성향 때문에 탄생한 별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네소타에서 젊은 선수들과 다시 갈등을 일으키고 급기야 트레이드까지 됐던 버틀러는 FA 시장에서 자신의 그런 성향을 맞춰줄 팀을 찾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드의 조언으로 버틀러는 결국 마이애미를 새로운 둥지로 택하게 된 것이죠. 지미 버틀러와 마이애미는 말 그대로 환상의 짝꿍이었습니다. 웨이드의 권유처럼 버틀러의 성향과 마이애미의 분위기는 무척 잘 맞았습니다. 코트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길 원하는 버틀러의 태도와 마인드를 마이애미는 예전부터 팀 문화로 만들어온 팀이었습니다. 마이애미 이적 후 버틀러는 새벽 3시에 개인 훈련을 간다는 의미가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려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타일러 히로 같은 신참들도 어김없이 버틀러의 행보에 동참했습니다. 버틀러와 마이애미의 시너지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망의 2019-20 시즌, 마이애미는 NBA 팬들을 놀라게 합니다. 개막 6경기에서 무려 5승을 챙기는 등 개막 20경기에서 15승 5패를 기록하며 리그 선두권으로 곧바로 치고 나간 것이었죠. 이전까지 스윙맨으로서 자신의 득점을 쌓는 플레이에 집중했던 버틀러는 마이애미에서는 스코어러가 아닌 플레이메이커로 역할을 바꿨습니다. 볼을 가지고 2대2 게임을 하되 동료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살려줬습니다. 림 끝까지 치고 들어갔다가도 3점슛 라인 앞에 선 덩컨 로빈슨, 타일러 히로 같은 동료들에게 과감하게 키아웃 패스를 뿌렸습니다. 버틀러 본인은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시절에 비해 점프슛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버틀러의 플레이 스타일 변화 속에 마이애미는 팀 전체가 공격에서 균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그 성과는 정규 시즌을 넘어 플레이오프로 이어졌습니다. 정규 시즌에 동료들을 살려주는 데 좀 더 집중했던 버틀러는 버블 플레이오프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킬러 본능을 드러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미러키와의 동부 준결승 시리즈에서는 고비마다 클러치 샷을 터뜨렸고 레이커스를 만난 파이널에서는 엄청난 득점을 쏟아부으며 부상자가 쏟아졌던 마이애미를 두 차례나 극적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버틀러는 파이널 3차전에서 44분 51초 동안 40점, 11리바운드, 1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0승 2패로 위기에 몰려있던 마이애미를 구했고 5차전에서도 35점, 12리바운드, 1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블랙맘마 저지를 입고 5차전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레이커스는 47분 12초 동안 코트를 누빈 버틀러의 열정적인 플레이 때문에 블랙맘바 저지를 입은 경기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끝내 우승이 아닌 준우승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2019-20 시즌은 버틀러와 마이애미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시즌이었습니다. 버틀러 합류 이후 마이애미는 다시 동부를 호령하는 강호로 거듭났습니다. 2020-21 시즌은 버블 플레이오프와 너무 짧은 휴식기의 영향 때문인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2021-22 시즌에는 곧바로 정규 시즌 동부 1위, 동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에이스이자 리더였던 버틀러와
명장 에릭 스포엘스트라를 중심으로 마이애미가 특유의 끈끈한 히트 컬처를 발휘해 팀을 잘 만들어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23 시즌의 행보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버틀러 본인의 경기력이 압도적이지 못했죠. 버틀러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은 바로 플레이오프에 비해 정규 시즌에는 압도적인 경기 지배력을 보여주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2022년 플레이오프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던 버틀러는 2022-23 정규 시즌에 평균 22.9점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반적인 선수라면 충분히 좋은 활약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버틀러의 존재감을 생각하면 그리 대단한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버틀러는 정규 시즌에 평균 25점 이상을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 플레이오프에서는 최근 두 시즌에 모두 평균 27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단기전 임팩트가 엄청난 선수입니다. 마이애미는 동부 7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고 플레이인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애틀란타의 무릎을 꿇으며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시카고를 격파 8번 시드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맞이한 플레이오프, 심지어 타일러 히로, 빅터 올라디포까지 잇따라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터지며 언더독 중에 언더독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는 마이애미인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마이애미의 행보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특히 2023년 플레이오프는 지미 버틀러를 위한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파이널 직전 기준으로 평균 30점대 득점과 6점대 리바운드, 5점대 어시스트, 2점대 스틸을 기록 중입니다. 야투율은 50%를 뛰어넘었습니다. 경기당 0.6개에 불과했던 3점 성공 개수는 플레이오프 들어 2배 이상 껑충 뛰었죠. 미러키와의 시리즈, 뉴욕과의 시리즈, 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버틀러는 모두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엄청난 존재감을 선보이며 마이애미의 드라마를 이끌었습니다. 미러키와 시리즈에서는 리그 최고 외곽 수비수로 꼽히는 주루 할러데이를 완전히 농락하며 5경기 만에 시리즈를 끝냈고 뉴욕과의 시리즈에서는 1차전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3차전부터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 1999년 뉴욕 이후 24년 만에 8번 시드 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통과를 이뤄냈습니다. 보스턴과의 동부 결승 시리즈에서도 마이애미는 버틀러의 활약 속에 원정에서 열린 시리즈 첫 2경기를 모두 잡으면서 초반 기세를 떨쳤습니다. 보스턴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7차전 승리는 마이애미였고 버틀러는 여기서도 제 몫을 해냈습니다. 마이애미가 또 한 번 업셋에 도전합니다. 불리하다는 예상을 깨고 계속해서 이겨온 마이애미지만 파이널 상대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을 수입으로 뚫고 창단 첫 파이널에 진출한 덴버인데요. 백투백 MVP 출신의 니콜라 요키치가 팀의 중심이며 전체적인 라인업 밸런스가 상당히 훌륭한 팀입니다. 서부 1번 시드와 동부 8번 시드의 만남답게 전문가나 팬들의 파이널 예상 또한 일방적입니다. ESPN의 분석가들은 시리즈를 예측하면서 마이애미의 파이널 우승 확률을 11%, 덴버의 우승 확률을 89%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전망이 들어맞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마이애미가 써가고 있는 드라마는 NBA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낭만 버틀러가 있었죠. 느빌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